핵심적인 거 위주로 좀 체크할 테니까 뭐 핵심적인 용어들은 체크해가지고 뭐 외워야 된다는 거 외우셔야 되겠고. 자, 우선 집합의 뜻 이거 가볍게 봐도 됩니다. 이거는 집합인지 아닌지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거는 그 대상을 갖다가 분명하게 잡을 수 있냐 없냐 보시면 되죠.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집합이 되냐 안 되냐 이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수학을 잘하는 학생의 모임 뭐 이런 거 집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되는 거고. 그죠? 왜 저래? 자, 그래서 그때 이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원소라고 부르죠. 그 집합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원소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나타낼 때 집합은 대문자 알파벳으로 쓰고요. 원소는 소문자 알파벳으로 나타낸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때 이제 수학적 기호 하나 배우죠. 어떤 원소가 어떤 집합에 있을 때 어떤 원소가 그 집합 안에 있는 애일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기호를 쓰죠. 삼지창. 이렇게 생기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집합이 뭐 6의 양의 약수다. 6의 양의 약수다. 그럼 6의 약수에는 뭐 1, 2, 3, 6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는 이 집합에 있잖아요. 지금 원소에. 그럼 요럴 때에는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5는 없잖아요. 5는. 그럼 없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아니다 기호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기호는 우리가 이제 이따가 부분집합 기호랑 같이 접목해서 어떻게 주의하셔야 되는지 다시 볼 겁니다. 그죠? 저는 이 원소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 이 짝대기 3개짜리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짝대기 3개짜리 기준으로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문제풀이에서 필요한 걸 하기보다도 어쨌든 뚫린 데에다가는 집합이 쓰여져 있어야 되고 막힌 데에다가는 원소가 쓰여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막힌 데는 원소. 그래서 있으냐 없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벤다이어그램이 쉽죠. 그림 그리는 겁니다. 주로 동그라미나 네모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원소를 써놓는 게 벤다이어고. 자, 원소나열하고 조건제시법이 있는데 원소나열은 이제 집합기호라고 하죠. 우리가 집합기호 뭐냐면 중괄호이죠. 중괄호. 이 중괄호 집합기호 안에다가 원소를 말 그대로 다 나열한 거. 원소 다 쓴 거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 조건 제시법은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집합을 가리키는 방법. 그래서 조건 제시법에 틀이 있죠. 틀. 조건 제시법은 생겨먹은 게 원소 나열법은 그냥 집합 표시하고 여기다 원소를 땡땡땡 계속 쓰시면 되겠고 조건 제시법은 저 집합 기호에다가 요 막대기 요 바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쓰는 애랑 여기에다가 쓰는 애가 좀 갈리죠. 그래서 요 앞쪽에다가는 뭘 쓰냐면은 내가 가진 그 집합에 있는 원소의 모양을 쓰고요. 원소의 모양. 뒤쪽에다가는 그 앞에 있는 요 앞쪽에 있는 원소의 모양을 가리키는 문자의 조건을 쓰는 거죠. 조건. 그래서 조건을 쓴다 해서 조건 제시법인 거죠. 조건 제시법.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x 바 x는 뭐 쉽게 6의 양의 약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이제 이게 조건 제시법입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 하면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집합은 x라는 게 원소구나. 근데 그 x의 조건이 뭐냐? 6의 양의 약수구나. 6의 양의 약수 뭐 있냐? 1, 2, 3, 6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은 요게 원소 나열로 바꾼 거다.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일부 학생들이 이제 조건 제시법을 공부할 때 요 앞쪽에 있는 이 요 바라는 요 막대기 앞에 무조건 x만 쓰여지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는 말 그대로 원소의 모양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가 x 바가 아니고 여기가 만약에 2x 바야. 2x 바. 그럼 얘를 갖다가 만약에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해석이 얘는 원소의 모양이 2x야. 2x. 그러니까 x에다가 2배 한 게 원소야. x는 근데 조건이 뭐야? 1, 2, 3, 6이고. 그럼 원소는 2x니까 뭐라고 써야 돼? 2, 4, 6, 12.
이렇게 써야지 원소 나열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앞에 쓰는 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소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려주는 거다. 네. 무조건 X 바 이건 아니다. 이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원소 나열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라기보다 원소 나열할 때의 특징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원소 나열은 특징상 약속입니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쓰는 순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드리고 반대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작은 애부터 큰 순서대로 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이거 맞다고 하는 게 책에서 있다고. 그러면은 뒤죽박죽 써놔야죠. 안 헷갈리게. 왜 저렇게 써요? 자, 그래서 아니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순서를 거예요.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거를 쓰지 않습니다. 중복된 걸 쓰지 않아요. 중복된 거. 알겠습니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중복된 걸 안 쓴다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바 x는 x-1, x-2는 0의 실근이다. 이렇게 있어요. 원소 나열하면 뭐예요? 1하고 2잖아요. 그죠? 집중해. 자, 근데 만약에 이걸 바꿔서 내가 x-1의 제곱은 0이에요. 요거의 실근이에요. 그럼 얘 원소 나열하면 뭐예요? 이게 1중근 아니야. 근데 이 중근이라는 거는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야. 중복된 근이니까 두 개. 두 실근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1학기 때. 근데 얘는 1, 1 이렇게 안 쓴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틀리면 진짜 작살 나는 거예요, 진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기 쉬운데, 예를 들어 보기상에 1, 1, 2, 3 이런 게 원소 나열이 있어. 맞아, 틀려? 틀려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못 고르는 애들이 있다고, 진짜. 바보 아니에요. 바보가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체크해 두시고, 순서 무시, 중복 안 한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집합. 자, 원소의 집합의 분류입니다. 집합은 크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셀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셀 수 있으면 유한, 셀 수 없으면 무한. 뭐 저런 거 못 알아보면 이거는 뭐 수학이 아니고 책을 안 읽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원소가 유한계이면 유한이고 무한계이면 무한이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원소가 유한계 중에서 특히나 이름 있는 집합 하나 배웁니다. 뭐야?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의 뜻 뭐예요? 저희요. 몰라 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게 공집합입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게.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동그라미 그리고 작대기 그리시면 됩니다. 공집합 기호고요. 공집합의 뜻은 뭐다? 원소가 빵개. 원소가 빵개. 근데 저거 만약 시험에서 네. 되게 반대로 그러면 틀려요. 없어요. 그런 기호는 없습니다. 수학적 기호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너무 너무하진 않고요. 자, 없고요. 오히려 이제 옛날에는 됐어요. 쓰면 틀려요? 쓰면 틀려요. 왼손잡이. 쓰면 틀려요. 야, 원소가 나오라고. 아니 왜요? 아니 쓰면 틀려요. 그렇게 쓰면. 학생한테 들어오세요. 알았죠? 학생한테. 자, 분명히 나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마시고, 공집합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공집합은 유한이야 무한이야 이런 정말 단순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헤매는 애들이 있습니다. 유한이야 무한이야? 봐요. 안 나와요? 유한이야 무한이야? 둘 다 아니죠. 유한이야 무한이야? 유한. 당연히 유한이죠. 공집합은 둘 다 아닌 건 없어요. 집합은 무조건 유한 아니면 무한입니다. 없다며요. 그런 게 어딨어. 뭐라고요? 없다며요. 뭐가 없어요? 원소. 네. 근데 왜? 근데 왜요? 유한이 뜻이 뭔데요? 그거 그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 자, 빵개. 원소 몇 개? 빵개. 네. 셌어 안 셌어? 빵인데요. 그러니까 빵개면 센 거야 안 센 거야? 안생 거죠. 안 센 거야? 빵개는 안 센 거야? 빵개. 빵개가 뭔지 모르나? 영개. 알아요. 센 거야 안 센 거야? 됐어요. 센 거잖아. 네. 그러니까 유한. 쌤 무한계도 그럼 생거 아니에요? 이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됐죠? 자, 그래서 아니,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유한집합은 셀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갖다가 개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를 배웁니다. 네. 어떻게 생긴 거예요? n 괄호
요 앞에다가 안에다가 집합을 써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다?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써라 이런 소리입니다. 수학적 기호예요. 알겠죠? 방학 때 이런 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n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대라 이거야. 얼마야? 빵 0이에요. 얘가 뭔데? 공집합이니까. 그럼 만약에 n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뭐냐?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대라. 이런 약속이야. 약속대로 하시면 돼요. 얼마야, 영훈이? 이러고 있어요, 봐. 얼마야? 1 1이죠. 너 여기 하나 없니? 있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기분 얼마예요? 1 당연히 1이죠. 왜? 아니 여기 안에 있는 집합에 원소가 몇 개 있냐 물어보는 거 아니야. 하나 있잖아 이렇게 생기네. 아 이런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얼마야? 2죠 2. 헷갈리면 됐고. 문집합 자, 부분집합은 이제 우리가 뭐 국어적인 느낌은 부분, 어느 한 부분, 일부분에 해당한다는 의미인데 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수학적인 뜻은 하나의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른 집합에 싹 다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수학적인 정의인데 다시 얘기하면 이제 부분집합의 정의는 어떤 집합의 원소가 다른 집합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 생각하실수록 이런 거에 개념을 좀 똑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냥 어지간한 문제를 풀 땐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 이런 정의가. 자, 부분집합의 성질은 선생님이 이제 부분집합에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지금처럼 A가 B 안에 싹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 그래서 요렇게 아까랑 다르게 짝대기 2개짜리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있을 때 요런 기호를 써요. 아니면 작대기를 쓰고요. 그럼 아까 전에 했던 3개짜리 기호랑의 차이점은 3개짜리는 뚫린 데다가 누구를 쓴다? 집합을 쓴다 그랬죠? 막힌 데다가 누구를 쓴다? 원소를 쓴다 그랬죠? 짝대기 2개짜리는 뚫린 데다가 누구를 쓴다? 집합 막힌 데다가 누구를 쓴다? 집합 여기도 집합을 쓴다. 이 기호는 그럼 언제 쓰는 거냐? 어떻게 쓰는 거냐? 요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문제 풀이에서 알려드리는 요령이었죠. 요 짝대기 3개짜리 기호가 옳게 쓰였냐 안 쓰였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막힌 데 있는 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얘가 여기에 있는지 보시면 돼요. 얘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그대로 치시고. 하지만 짝대기 2개짜리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보시려면은 요 집합 안에를 보라 그러죠. 안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고 안에다가만 동그라미 친 다음에 얘가 여기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두 가지 기호의 차이점인 거죠. 자, 예제 하나 보시면 자, 550번 있어요. 보세요. 집합이 있어요. A, B, C. 원소 몇 개짜리예요, 집합? 집합 A의 원소 몇 개예요? 2개. 2개예요. 3개라고 하면 착산하는 거예요. 2개예요. 자, 옳은 거 고르래요. 자, 짝대기 3개짜리죠. 3개짜리는 어떻게 한다? 그냥 이쪽에 있는 데다 동그라미 치고 얘가 여기에 있는지 보시면 돼요. 김은호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죠? 얘 있는데요. 얘가 얘야? 다르잖아. 분명히 생긴 게. 짝대기 3개죠. 그대로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얘가 있는지 보시면 돼. 있어 없어요? 없죠. 짝대기 3개죠? 그대로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있는지 보시면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자, 짝대기 2개입니다. 짝대기 2개는 어떻게 해라? 안에다가 동그라미 쳐라. 요 안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얘가 여기에 있는지 보시면 돼요. 있냐? A는 있지. B가 없죠. B가. 짝대기 3개죠?
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점인지 봐라. 이 얘기예요 내가. 안에다가 동그라미 치냐 아니면 옆에다 그냥 다 치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좀 헷갈리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게.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생기세가 좀 헷갈리게. 550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진짜 배우면 맞춰야 돼요. 자, 1번 맞냐 틀리냐. 짝대기 3개죠? 얘가 그대로 있는 점인지 보세요. 있죠? 얘 짝대기 3개죠? 그러면 얘 그대로 동그라미 치고 얘가 있는 점인지 보세요. 여기 있죠? 짝대기 2개예요. 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있나 없나 보세요. 있어요? 없죠. 1은 있는데 2가 없죠. 지금 보니까. 짝대기 2개죠? 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얘가 있는 점인지 보세요. 1은 여기 있죠? 얘는 여기 있죠? 짝대기 2개예요. 요렇게 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있나 없나 보세요. 얘는 여기 있죠? 얘는 여기 있죠? 이렇게 하시면 이건 어지간히 진짜 완전 복잡한 거 아니면 이건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정답이 높지가 않아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못 푸는 게 아니고 대부분 풀어놓고 나서 자기네가 맞은 줄 알았는데 틀려요. 됐고 앞으로 가서 쌤, 저 여러분들 숙제를 어디까지예요? 자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두 집합이 서로 같다.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거는 뭐다? 뭐 수학적 기호는 여기는 뭐 그냥 가볍게 아니죠. 미안.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아까 하는 거냐 여기 부분 집합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성질 2가지 있습니다. 꼭 알아들어가는 거. 요거 2개죠. 그래서 수식으로 하지 마시고 말로 공부하세요. 말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항상. 그러니까 이건 수학적으로 항상이기 때문에 니네가 아까 전에 봤던 뭐 그런 1, 2, 3, 4, 5번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중에서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다. 무조건 맞는 거야. 무조건. 예. 공집합은 항상 부분 집합. 왠지 가로쳐놔요. 자, 네. 당연히 안 되겠지. 자, 그래서 부분 집합의 성질 2가지. 모든 집합은 한꺼번에 말하실 거면은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과 공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뭐라고? 공집합은 모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게 빨리 고쳐야 돼, 은호야. 이런 거를. 뭔가 좀 바꿔서 하려고 하셔야 돼. 공집합은 모든 개뿔 뭐 거기서 시작이야. 뭐야? 둘이 쌍쌍봐야 지금. 뭐야? 모든 집합은 공집합 자신을 집합으로 뭐라고요? 공집합 자식? 아야. 진짜 모든 집합은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어렵니? 방학 때부터 계속 해지는데 어려워? 아니요. 집중력 문제라고 봐요. 맞습니다. 대답 못하면 손톱 하나씩 뽑읍시다. 네. 자 넘어가서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거는 뭐 요 기호랑 같은 거예요. 우선 여러분은 뭐 안 배워도 당연히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이렇게 나타내겠죠? A = B로. 자 수학적으로 A는 B랑 같은 게 이 표현이에요. 요거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면은 그게 A는 B예요. 저 정도도 몰라서 틀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 친절하게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안 주고 A는 B에 포함된다 이고 B는 A에 포함된다 일 때 어쩌고 저쩌고 물음인데 그럼 이거 보자마자 뭔 소리야? A는 B란 소리구나. 대부분 다 해석이 되거든? 근데 이거조차 몰라가지고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B가 A보다 작다. 뭐라고? 아니. 같은 표현이고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옆에 보시는 것처럼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거는 원소가 같은 거예요. 원소가. 알겠습니까? 원소가 같다는 소리라고요. 두 집합이 같다의 수학적 기호는 요거고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의미는 서로 같은 집합보다 원소가 같다. 원소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진부분집합이 있어요. 진부분집합. 이것도 국어죠. 용어죠. 용어. 그대로 가시면 돼요. 진부분집합은 뭐야?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진이야. 그래서 뭐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하죠. 아까 우리가 부분집합의 성질에는 A의 부분집합을 대다 보면은 A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다 그랬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 자기 자신은 아닌 일종의 뭐 진짜 부분집합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적인 용어도 모르시면 안 되겠어요. 응? 알겠어요? 네. 뭐라고 진부분집합이? 그거 A 왜요? 만약에 하잖아요. A랑 B가 뭔 A랑 B 타령이야. 진부분집합이 뭐라고? 네. 진부분집합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그걸로. 자기 자신을 그걸로 한다고? 그걸로 하는 게 뭐야? 생각을 못해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요. 네. 제발. 자기 이거예요.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배울 때 뭐라고 배웠지? 밑에 이렇게 막 장황하게 있지만 여기 있는 거 외워서 푸시는 분들은 공부를 다 그냥 독학하신 분들이죠. 그죠? 여기는 공식이 없어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여러분이 선택의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죠. 선택의 경우의 수. 선택의 경우의 수. 약간 있어 보이게 이렇게 표현한 거고 좀 더 저렴하게 표현하면은 늘래 말래. 그 원소를 부분집합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선택.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집합이 있어요. 1, 2, 3, 4 있어요.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대래요.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애들을 원소로 갖다 써야 되거든요. 부분집합이라는 거. 그러면 이 부분집합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이 부분집합을 대라 그래. 예를 들어 이거의 부분집합 하나 대라 그래. 기본 하나 대봐. 부분집합 뭐 있어요? 1 예? 네. 대봐! 자, 이런 거 있죠? 그죠? 야, 영훈이 하나 대봐. 부분집합 대세요. 그냥 아무거나. 에? 뭐라고요? 아니 왜 뒤에 앉아서 그러고 있어? 앞으로 와. 하나 대보세요. 2, 3. 2, 3. 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요. 부분집합을. 그럼 이런 애들이 몇 개 있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대는 과정을 잘 해보시면은 아 결국에는 내가 부분집합의 원소에다가 누구를 넣을 건지 내가 물어봤을 때 그런 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을 넣을 거냐 말 거냐 두 가지. 2를 넣을 거냐 말 거냐. 3을 넣을 거냐 말 거냐. 4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걸로 해서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2, 3이라고 한 사람은 생각을 아, 난 1은 안 넣을래. 2는 넣을래. 3은 넣을래. 4는 안 넣을래. 그래서 만들어진 부분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원소가 n개가 있어요.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가 되냐? 얘 넣을래 말래 두 가지. 두 가지. 2가 몇 개 있겠어? N개. 그래서 2의 n제곱인 거야. 이거를 외운 애들은 애초에 공부가 싹 다 잘못된 거야. 이걸 누가 외우고 있어? 그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외우고 있냐? 아, 왜 저 쳐다봐요? 아니 선생님이 수업하다 학생을 쳐다보니 누굴 쳐다봐. 자,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의 개수 있어요. 외워야 되냐고. 진부분집합이 뭐라 그랬어? 아니 부분집합 중에서 지 뺀 거라며. 자기 자신.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 개라며. 그럼 자기 자신 빼니까 하나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글씨 이제 막 개발세발 쓰는 애들이 있어요. 2의 n제곱 빼기 1이잖아요. 이거잖아 분명히. 응? 이런 애들 있어요. 이런 애들. 응? 이런 애들 있어요. 답이 완전 달라지죠. 완전.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죠. 특정한 원소를 갖냐 안 갖냐 이런 얘기. 자, 문제를 보시면은 누구지? 주댕이. 자, 57번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자, 집합 A가 있어요. 해봐봐. X바 X는 18의 양의 약수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집합 문제 풀 때는 특별하게 안 시켜도 조건 제시법이 나오면은 원소 나열법으로 좀 고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18의 양의 약수 바꿔주면 뭐예요? 1, 2,
3, 6, 9, 18 이렇게 있어요. 자, 옆에 읽어보니까 x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근데 x는 a는 아니래요. 아, 뭐예요? 여기까지 말고 진이라 이거죠. 진 부분집합. 근데 1하고 2를 꼭 가져야 된대요. 그런 건 몇 개이에요. 방학 때 가르칠 때 얘기했다시피 이런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선생님이 항상 이 집합을 씁니다. 이렇게 해놔요 먼저. 그리고 이제 문제 시킨 대로 해요. 자, 1하고 2는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대요. 그럼 여기 1하고 2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갖다 쓰는 순간 얘네는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죠. 1, 2는. 맞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선택권이 있는 원소가 3, 6, 9, 18이니까 여기다 3을 넣을래 말래? 6을 넣을래 말래? 9를 넣을래 말래? 18을 넣을래 말래? 101. 2의 4제곱이에요 현재. 근데 얘는 뭐여야 된다고? 진이어야 된다고. 진. 자기 자신은 나오면 안 된다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 16개 중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게 있으면 하나 빼는 거고 없으면 안 빼는 거거든?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왜? 다 늘래 하면은 그게 자기 자신 아니야. 그래서 답이 뭐야? 15. 15야. 여기서 일부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것도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무조건 빼요. 진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빼. 무조건. 봐. 이 문제 한 끗 차이로 틀리게 하는 게 봐. 이래 무조건 빼. 바꿔. 문제 똑같은데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의 개수를 하래. 그럼 문제 풀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x하고 1, 2는 원소로 안 갖는데 그럼 2는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표시했어. 그러면 3 넣을래 말래? 6 넣을래 말래? 9 넣을래 말래? 18 넣을래 말래? 똑같거든? 근데 얘도 진부분집합이거든? 1 빼냐 안 빼냐 이거야. 1을 빼는지 안 빼는지는 진짜가 있으면 무조건 빼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구한 가지수 중에 자기 자신이 있으면 빼는 거고 없으면 안 빼는 거야. 빼야 돼 안 빼야 돼? 안 빼야 돼. 왜? 야 여기다가 늘래 해봤자 전체 집 저기 A라는 게 나와요? 1, 2, 3, 6, 9, 18이? 절대 안 나오죠. 이미 1, 2가 없는데.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자 들어가 있다고 무조건 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왜 했던 얘기 이렇게. 특정한 원소에 대한 처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방학이 틀렸어요. 진짜 너무 멋있다. 자, 70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조건제 시범이 나오면 원소 나열법으로 우선 바꾸라고 했습니다. 1, 2, 3, 4, 5, 6, 7, 8, 9고요. 자, 4의 약수를 원소로 안 갖는 집합입니다. 그럼 집합 표시하시고 4의 원소를 안 갖는 건데 4의 원소가 1, 2, 4, 4의 약수 1, 2, 4거든요. 그러니까 1 안 넣고 2 안 넣고 4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선택권이 있는 건 누구냐? 1, 2, 4를 제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2의 몇 제곱이 돼요? 6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공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걸 무슨 앞에나 무슨 공식처럼 뭐 전체 2의 몇 제곱 9개 중에서 특정한 거 몇 개 안 갖는다 그 개수를 빼라. 이게 무슨 공식이야? 생각을 해서 익히셔야죠. 네. 저거 제곱수 어디까지 계산되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됐죠? 자, 앞으로 빠꾸에서 몇 가지 유형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앞에 이제 뭐 이런 기본적인 건 니네가 해봅시다. 네? 지금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니네 네, 할 거면 앞에 네. 지금 화장실 가서 그래요. 쉬는 시간 가져서. 내라고 대답한 거. 3분밖에 없어. 46분. 내신에 간간히 잘 나오는 어떤 집합의 원소를 주고 그 집합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새로운 연산을 하는 거거든. 연산. 그래서 이건 배운 사람들은 딱 어떻게 푸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죠.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푸냐? 그럼 주로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죠 지금.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됐어요. 땡. 3개. 땡이고요. 자, 해석하시면은 집합 X는 A, B를 원소로 갖는 건데 A는 여기에서 갖다 써라. B도 여기에서 갖다 써라. 이런 약속이고요. 그럼 이런 거 처리는 주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네, 표를 그려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표. 지금 뭘 배우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집합 A를 써요. 0, 1, 2, 마이너스 1, 0, 2 써놓고, 자, 라지 X라는 집합은 어떻게 만들어라?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하나씩 꺼내서 곱해라. 곱해요. 1이요, 0이요, 마이요, 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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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요, 0이요, 4요. 여기 있는 애를 갖다가 집합기호 안에다가 쓰시면 돼요. 대신 쓸 때는 아까 한 것처럼 중복되는 거 제끼고 순서 무시하고 1, 빵, 마이, 4네요. 표 그리시면 돼요. 물론 시험 문제는 표 안 그려도 잘 하거든. 근데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표를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면 풀이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알아두시고. 자, 556번 보시면, 자, 집합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에 포함된대요. 아, 무슨 말이에요? A가 B에 포함된다. 어떻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다. 적어도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집합 A 있습니다.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죠. 내가 이제 조건 제시법 나오면은 원소나 알파파라니까 여기에다가 원소나 L을 쓴 애들이 있어요. 1, 2, 3. 이게 맞아요? 아니요. 말도 안 되죠. 얘는 자연수라고 안 했는데. 그죠? 얘는 그냥 범위예요. 얘는 범위.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무수히 많죠? 원소나 L 못해요. 자, 그때 얘. 근데 B가 얘를 포함해야 된다며. 얘 포함해야 되니까 어떻게 있는 거야? 1학기 때 배웠던 수직선에서 얘가 얘를 바깥에서 이렇게 싸고 있으면 되겠지. 네. 여기가 A죠? 여기가 2A 플러스 9죠? 이렇게 배운 대로 그려 놓으시면은 그리는 순간 부등식이 잡혀요. 아, A는 0보다 어떻다? 우선 작다. 2A 더하기 9는 3보다 우선은 크다. 근데 항상 마지막에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건 항상 이퀄. 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얘가 요 자리로 가도 되냐 안 되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A가 0이 돼도 되면은 는 써야죠. 안 되면 는 쓰면 안 되고. 는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이게 둘 다 뚫려 있으면 안 헷갈려요. 둘 다 막혀 있어도 안 헷갈리고. 요런 게 주로 헷갈리는 거죠. 얘는 여기에다가 는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는 넣으면 안 되죠. 왜? 얘는 요 자리로 가면은 얘는 있고 얘는 없으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빨간 애가 포함하는 게 아니잖아요. 빨간 애가 더 넓은 범위가 돼야 되는데 얘가 요 자리로 가면은 빨간 애는 3이 없잖아요. 포함을 못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뚫어야죠. 는 넣으면 안 되죠. 요런 게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부등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는의 여부가 좀 어렵습니다. 는.